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매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연설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은 없는 독백의 다름 아닙니다. 대통령 자신의 그간 발언을 종합해서 모아놓은 박근혜 어록을 보는 듯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추진했던 경제 정책에 대해 반성은 단 한 줄도 없고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은 허망한 연설입니다. 어려워진 경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희생은 없고 국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국민과 공무원에겐 희생을 강요하는 연설입니다. 박 대통령이 오늘 연설한 예산안으로는 곤란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특히 사회 양극화 심화된 변화된 여건에 맞는 재정 정책으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 예산안의 기조는 20조 확장 재정으로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배세, 주민세 등 서민 증세 방안은 있는 반면 기업에게는 투자 활성의 명목의 감세와 인센티브 방안만이 눈에 띕니다. 자연 증가를 제외하면 복지 예산의 실질적 증가도 없습니다. 공약사항인 고교 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등 복지 정책이 후퇴 없이 지속돼야 하는데 근래 학부모들의 걱정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통한 노동자들의 소득을 실질적으로 증대시키는 방안 또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소득 재분배를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뿐 아니라 내수가 살아나고 경제가 활성화된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의당은 남아있는 심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실효적일지 의문인 경기 부양책을 비판하고 서민들의 민생복지 예산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세월호 실종자 추가 수술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실종자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지 102일 만에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살아 돌아오길 바랬지만 죽음으로 돌아온 것에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실종자를 찾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수색대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아직 시신이 인양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가능한 안전한 방법으로 시신이 조속히 인양되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9분의 실종자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수습을 계기로 마지막 실종자까지 조속히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정의당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국감장 발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28일 국회 운영위 국감 현장에 출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세월호 참사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는 앞뒤가 안 맞는 말로써 방어를 할애했습니다. 우습게도 지난 8월에는 청와대 자료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당일 3차례 지시했다고 밝혀졌는데 2달이 넘게 지난 지금에는 3차례가 7차례로 바뀐 것입니다. 당일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는 경호상 밝힐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습니다. 인사 참사와 관련해서는 비선 라인은 없으며 낙하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사 참사가 벌어진 것은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비선 라인이나 낙하산이 있다고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대통령이 측근을 챙기고 공신을 챙기느라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개혁해야 할지 명확해지지 않습니다. 김기춘 실장의 말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국가적 재난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인사 문제는 어디부터 고장난지 알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무척이나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런 뻔한 변명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감추지 말길 바랍니다.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는 순간 향하는 국민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도 김기춘 실장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첩 조작 국정원 지금 판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국정원 직원과
협조자들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당연한 판결입니다. 그러나 사정당국이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는 무거운 죄질과 대통령이 나서 사과까지 해야 했던 사건의 성격에 비해 재판부의 처벌은 턱없이 가볍습니다. 애초에 국가보안법은 날조죄가 아닌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형법상 오해 증거 위조 혐의를 적용할 때부터 예상된 것이기도 했지만 납득할 수 없는 송방망이 처벌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은 이 사건 외에도 올 초 이른바 직파간청이라며 홍모씨 사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도 지난달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없는 간첩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간첩 조작원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국정원이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대로는 더 이상의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정보기관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더이고 국정원이 셀프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누차 밝혔듯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누차 밝혔듯 박근혜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강도 높은 국정원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합니다. 국정원 해체와 새로운 정보기관 설립 등을 포함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 국정원을 혁신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